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정수환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앞에 되게 길었으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네, 포인트들만 요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스마트팜을 통해 본 237 5천 종족과 금토일 시대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협동조합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획하고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스마트팜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포럼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숫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3, 7, 8, 76,060, 264, 15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3은 뭐냐면은 스페인에서 고용 장출, 그러니까 직원 수가 제일 많은, 세 번째로 많은 그 기업체라는 이야기고요. 7은 바로 스페인에서 서열 7위 정도 매출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금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스페인에서 7위다. 그리고 8은 뭐냐? 매출액. 그러니까 판매돼서 돈을 버는 게 8번째로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 76,000은 그러면은 그 고용된 숫자입니다. 스페인의 직원 수, 그리고 264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는 기업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이버 알죠? 네이버 하면은 그냥 우리가 네이버 포털만 아는데, 네이버가 회사 수가 250개, 350개가 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264개의 회사와 협동조합,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있는 복합적인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5는 뭐냐? 바로 15조.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15조라는 건데, 조는 억이 1만 개 모여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이버 매출 한 6조 정도 하거든요. 네이버가. 자,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5조의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네이버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어떤 산업 분야로 이루어져 있냐? 크게 왼쪽에 보면은 금융조직, 은행이 있어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은행을 가지고 있고, 유통조직,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가 되게 크게 에로스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르사, 이거는 이제 제조, 이런 산업이고, 그리고 파고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야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LG, 그죠? 전 세계적으로 파고르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LG가 워낙에 가전제품을 잘 만들어서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몬드라곤 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아케틀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되게 어렵죠. 지배 구조, 구성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딱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한국에 있는 주식 회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의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주 들고 있어. 그러면은 10,000주만큼의 투표권이 생겨요. 주주총회 때.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는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든 100만 원을 투자했든 한 사람당 한 명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왔는데 파고르 가전 분야의 파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파고르가 되게 큰 그 제조거든요. 그 안에 여러 회사 중에서 가전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1,900명 정도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 회사가 망하면서 1,900명 되는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264개의 회사들의 모임체죠. 그래서 1,900명 중에 1,200명이 다른 회사로 가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재교육을 시켜줬고요. 300명 정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명예퇴직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400명 정도는 또 다른 이제 교육들을 통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좋은 점만 있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영화로 나왔어요. 파고르 사람들, 브란트 사람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스페인에서 시작한 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되게 글로벌 회사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 법인이 있고 지점들, 회사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브란트 지역의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스페인에 있는 직원들과 프랑스에 있는 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본부 흐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23년도 6월 17일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 그리고 미국의 블랙 다이아몬드, 싱크탱크, 유럽의 라운드 테이블을 능가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키부츠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싱크탱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블랙 다이아몬드,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상위 학생들을 모아서 만든 비밀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위에 한 줄인데, 자,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깊게 몰입한다면은 누구나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네,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내가 나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 말씀 많이 확인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명상과 영적인 부분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하버드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 대학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하는 것은 되게 실패한 인생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대학교 때부터 창업을 가르치고요, 인턴십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몰몬 성전이 되게 거대하게 지어져 있죠. 재경일보 23년도 7월 21일자 기사에서는 몰몬교가 1,000억 달러, 한 130조 정도 되는 그 투자 재원으로 전 세계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그리고 산단체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자기네들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그런 사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흑암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사실은 잘 모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후대들에게 인턴십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 거의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런 다양성을 주셨을 때, 아까 제가 봤던 그 언약처럼 정말로 렘넌트들을 인턴십을 할 수 있고 237개 나라의 빛의 경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두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언약을 잡고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정한 분야인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세대 스마트팜을 하면은 이제 이런 비닐하우스, 그죠? 우리 많이 본 거 같죠? 길 가다가 시골에서 여기에다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IoT 센서를 달고 습도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CCTV 보면서 우리 작물이 잘 자라고 있네, 지금 온도가 어떻네, 습도는 어떻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온도나 습도나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 2016년도면은 거의 한 8년 전이죠. 자, 이게 1세대 모델이었고요. 자, 2세대는 여기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네이버 N클라우드 뭐 들어봤죠? 구글 클라우드. 네. 원격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두고 거기에 약간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모아서 빅데이터로 이것을 학습을 시키는 이제 인공지능들을 좀 연계해서 만들어진 2세대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로봇이 추가되면서 막 보면은 미국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막 그 농약을 뿌리고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트랙터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3세대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뭐 20년도고요. 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이런 농사를 뭐 기계로 짓고 자동화하고 이런 분야도 있지만은 비료 같은 것들, 더 농작물이 잘 생성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료들, 뭐 화학물들, 뭐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경 재배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쪽이랑 관련된 그 스마트팜에 대한 자료들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국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리하게는 너무 다양한 스마트팜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한때 되게 잘 나갔다라고 얘기되는 뭐 한 1,300억 이렇게 투자를 받은 그린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는 농작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팜모닝 커머스와 여러 가지 스마트팜과 관련된 R&D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보면은 2022년도에 1,4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1,400억. 예.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그 돈을 한 100명? 그죠? 100명 넘는 사람들을 모아도 1,400억은 모으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돈을 1년 만에 다 써버려요. 1,400억을.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 광고나 홍보들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농산물들을 매출을 만들었는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출 원가율이 164%.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게 되면서 1년 만에 1,400억을 다 써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쿠팡이 생각이 났어요. 쿠팡이 영업이익 마이너스 2조 6천억까지 갔었죠. 2021년도에. 자,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조 6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줄어들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100조 기업을 상장을 시키고, 물론 지금은 한 20조 정도로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지만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 해의 그런 실적 가지고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랑 이제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스마트팜 사례입니다. 엔싱이라는 회사예요. 엔싱. 자, 이 회사는 왼쪽에 보면 컨테이너 같이 생긴 모습이 보이죠? 이 컨테이너 시설 안에서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다 시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형 수경 재배 시설 말고도 뭐 작물 같은 재배라든가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AI, 빅데이터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싱은 그 미국의 세스 2023년도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들을 다 데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엔싱의 대표가 그 정도로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응답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컨테이너 보면은 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그래서 이미 UAE 두바이에는 350억 규모의 계약 MOU를 체결했어요. MOU라고 하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기업의 비전이 되게 놀라운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농장을 짓고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한다. 그것이 화성일지라도 화성에서조차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고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을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파메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혹시 서브웨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서브웨이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샐러드를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샐러드 제일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 팜8라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 보는 것처럼 5천억 부지에 이런 그 왼쪽에서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그 수영재배 생산 시설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토마토, 스마트 온실, 그리고 인도어 팜, 플랜티 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수영 재배 시설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700억 이상 이미 매출을 하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사실은 국내 거의 최고 사례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국내 1, 2, 3등 정도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수경재배에 대해서 경험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이제 식물 재배기라는 게 있어요. 한때 이제 강동구 이런 데다가 보급을 해가지고 도서관에도 이제 놔두기도 하고,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수영 재배라는 것을 체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물 재배기 같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수영 재배를 한번 해보는 정도? 그 정도로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본 곳이 올데다 스마트팜 카페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여기 강북구 쪽에 있는 카페입니다. 가운데 보면 이제 카페처럼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로 수경 재배로 키운 작물들을 이 카페 안에서 샐러드처럼 먹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 작물을 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올데다 농장이라는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TV에도 나오고 되게 여러 학교나 기관들에서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소개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되게 좀 구체적인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줄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잡은 언약은 이 참사랑교회 협동조합을 우리가 되게 거창하게 빛의 경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도로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들어봤을 때 30년 후, 50년 후를 봤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학생들이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스마트팜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크게 가지지만은 시작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면은 어떨까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본 것처럼 수경 재배 이런 재배기라든가 카페 그리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랩런트들의 인턴십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커리큘럼들이 잡히면은 실제로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들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스마트팜 체험하면서 복음도 듣고 영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팜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교회나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되게 뛰어난 진짜 정말 멋있는 중직자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소통하면서 산업을 준비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런 보훈 공동체나 협동조합을
실제로 설립을 한번 해보면서 뭐 엄청난 성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사업자 등록 내고 이러는 거는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법인 설립하는 거 한 2, 3주면 사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도 같이 스터디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AI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AI 그 기술 소외, 기술 소외라는 말이 있는데, 기술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그 AI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지고 소외되면서 실제로 이 세계적인 기술 흐름이나 이런 것들과 되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실질적인 협동조합에 뭐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같이 참여하면서 저런 이제 방향성이나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37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되게 엄청나 보이는데, 이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한 명 영접, 뭐 한 명 교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237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24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일단은 5분 기도를 통해서 1분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다 보면은 24 기도는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서 원네스 되면은 하나님께서 237 세계복음화 하실 그 협동조합이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림이 될지, 그 부분에 우리 교회를 좀 쓰시는 그런 역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럼 이렇게 짧게 끝내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질문자가 나왔습니다. 질문 아니야? 일어나서 발표를 해주세요. 네. 크게 해. 그 누군지 얘기하고 소개를 해요? 너 이름하고 저는 김한이고요. 5학년 아니 6학년 6학년입니다. 아까 그 수경재배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경재배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수경재배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농사를 지을 때 흙에다가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농작물들을 물을 주고 거기 영양제를 주고 재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날씨도 되게 연관이 깊겠죠.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UAE 같은 두바이 사막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경 재배는 물만 있으면 농사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고, 이런 수경 재배기라는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흙이 없어도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게끔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이 작물들을 재배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배 방식을 수경 재배라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시작 규모가 어느 정도로 시작할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2달 동안 거의 이제 페이퍼만 보고 저희가 스터디 단계였고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고, 저희 지금도 이제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올데다라는 그 도시농부 대표 김근용 대표라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연락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근데 그 이력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저희 메시지를 듣다가 저희가 메시지에서 저기 강단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단어도 나왔었는데, 그분의 이력이 협동조합 이사장에다가 스마트팜을 직접 경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제가 직접 했었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동대문구 저기 그 바로 장안평역에 있습니다. 그분의 회사가. 근데 한 5,000명에서 작년에 스마트팜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의 초중고의 학생들이 그 회사에 와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카페에 와서
작년 기준으로 6천 명 정도가 그 스마트팜 콘텐츠를 이게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이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들이 좀 인상이 왔고, 제가 뭔가 단정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님을 제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미팅을 저희가 이제 저희 산업선교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팀 멤버를 좀 뽑아서 그분하고 한번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냥 개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 2층에 어떤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서 카페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스마트팜에 대한 콘텐츠도 이렇게 배우고 또 필요하면 나가서 가르치고 베이커리 카페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 방향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장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업적으로 뭔가 사업자를 내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 보면은 뭔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근데 첫 번째 잡히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모이는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이제 하나하나씩 굉장히 초기 단계여가지고 접촉을 인터뷰도 하고 전문자 그 키맨이나 전문가분들에 대해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아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김근영 대표라는 분은 그 농업 기반의 스마트팜을 제외한 무슨 컨텐츠나 어떤 기술 모듈 제작이나 이런 사업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소개를 저에게 해주셨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복지기관의 그런 사업들과 이런 교회의 위치와 이런 목사님의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대표님한테 연락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연락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에게 한번 오시면은 저희 차 한 잔 대접하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좀 들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경재배 질문 참 잘했어요. 박수. 네. 근데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술은 원래 재배할 때는 흙에다 심잖아. 근데 이것을 아까 컨테이너 봤지? 그러면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심으니까 흙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 그냥 수경이라는 물 숫자 알지? 그냥 물이 아니라 거기에 영양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식물에 따라서 맞는 물로 된 영양제를 쭉 주입을 하면은 그 식물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거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하면 정말 친환경적인 되고, 이것도 약간 화학적인 비료의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규모는요 그냥 작게 집 안에서 내 방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규모도 할 수도 있고, 아까 지금 보여주신 그 회사 거기는 이제 중견 기업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큰 기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중규모, 대기업, 취미로 어떤 분은 집에서 아파트 안에서 작게 이렇게 키우는 그것까지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작게 우리들이 먹을 수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재배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자.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여자운동 회원들은 우리 필요한 어떤 것을 뭐 상치를 키운다든지 양배추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재배를 한번 해보고 우리끼리 나눠 먹어보고 질이 좋으면은 우리 노예나 우리 교단에도 이제 판매까지 가고, 그림을 초중장으로 가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다 그 내용만 좋으면은 그렇게 팔 수 있고, 또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사업인데 한 10년 동안 그 대기업 다니다가 20대 중반에 대기업을 때려치고 했던 여자 한 분이 10년 동안 이 스마트팜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지금은 연매출 몇 억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스마트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렵지 않은 게 10년 동안 하나도 없었대요. 성공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하고 대충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다 버리기도 하고 물고기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거는 혼자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아까 이제 도상철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년 동안 해서 사업 성공하는 그분들을 불러다가 우리끼리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보라고 해서 거기에 성공자들을 제가 말했던 그 여자분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으로 모든 우리 다락방 안에서 특강 보면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런 것들은 수없이 했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해야 돼. 지속적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들이 그래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비 모임을 2달 동안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사전 모임을 하고 전문가도 컨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도. 그럼 실무했던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실무팀들에게 우리 김 집사님도 장로님 배승철 장로님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실무팀 해서 우리가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저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그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3080 시대라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또 질문사항 특별히 또 있어. 너는 끝내자고 그러죠. 저기 질문이 있어. 자, 그 우수 학생이 앞으로는 참가를 원하는 사람만 이제 참가를 시킬 거예요.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걸 할 사람 해서 회비까지 다 내야 돼. 예. 자, 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아까 그 수경재배 말이에요. 수경재배 할 때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 물고기가 왜 필요하죠? 그거를 너무 중요한 키인데 수경 재배를 하면 아까 말했잖아. 그 수경의 물도 인공으로 된 화학 그 물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는 천연적인 그 친환경은 친환경이지만 그게 아주 몸에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화학적인 것들이 수경 재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몸에 완전히 좋은 그런 식물로 만들까 연구를 하다가 물고기를 키우면 물고기들이 배설물이 나오잖아. 그 배설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니까 대소변 싸잖아. 그러면 그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물이 그걸 먹어서 자라면 완전 친환경적인 식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식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고기 재배를 하는 건데 두 가지를 다 재배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예. 그래서 그걸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도 불러다가 이제 조언을 들어보려고 해 우리가. 예. 똑똑하네. 예. 좋았어요. 핵심적인 질문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끝마칠까요? 다른 순서 있나요? 예, 특별히 네. 다른 순서고 질문 더 없으시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고 그리고 급하게 무언가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은 이런 것들이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 약간 초기 연애 이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길 장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무리 저기 우리가 하고 있는 캐리그라피 그 기타 모든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 학원 같은 거 그게 만들어지고 자격증 우리가 학원 같이 만들면 그게 합쳐가지고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림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든 RUTC 현장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지만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여서 모델적인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참사랑 교회 되고 또 우리 교단과 또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